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음, 이 첫 경기 레알이 뭐 극적으로 이겼죠. 뭐 골대 맞고 그런 아쉬운 상황들도 있긴 했는데 결국 PK를 얻으면서 이제 음바페의 결승골, 그리고 도르트문트도 사실 좀 불안했습니다. 역전 당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PK를 나중에 놓치긴 했지만 뭐 결국엔 레알이 마인을 했으면 인테르 마인도 갔고 도르트문트 마인 때문에 틀렸을 텐데 뭐 아주 아쉽진 않아요. 근데 제일 아쉬운 게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무승부를 이제 자주 가는 편인데 요새 무승부 적중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 어제 완벽히 무승부를 보는 경기가 아닌데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니스, 빌바오, 뭐 승무패에서는 무승부를 많이 갔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맨시티도 물을 갔고 맨유도 물을 갔고 그리고 뭐 베티스도 그렇고 빌바오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골라갈 생각을 따로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승무패는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맨유 비길 뻔한 거 겨우 이겼죠. 물론 리드 하다가 그리고 맨시티는 오히려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았지만 스코어상으로 따라잡혔고 토트넘한테 그래서 결국 비겼고, 그리고 베티스도 막판에 골을 넣으면서 좀 아쉽게 승패로 갈렸는데, 제가 이제 첫날 7경기를 다 맞았는데 뒷날 7경기 중에 3경기밖에 못 맞았다. 근데 그 3경기가 다 무승부를 적중했습니다. 빌바오, 그리고 뭐 헤타페, 그리고 맨시티까지 해서 좀 아쉬운 건 에스턴이 퇴장당한 브랜드포드가 퇴장당했는데 결국 동점골도 못 넣고 뭐 업사이드 취소되고 그래서 결국 0대1로 진 거랑, 노팅엄도 선제골을 넣었지만 퇴장 이후에 뭐 PK 내주고 결국 비기고, 그러니까 뭔가 뭐 10개에서 11 하나 차이긴 하지만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첼시도 비기고 뭐 맨유도 비기고, 그리고 제 생각대로 이제 뭐 노팅엄도 퇴장을 안 당하고 했으면은 뭐 맥시멈으로 잡아도 그래도 에스턴 진 거는 어쩔 수 없고, 뭐 베티스도 역전을 했으니까 12개까지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았었나, 흐름대로 갔다면. 근데 이제 결국 첼시 맨유도 비기면은 결국 어, 변수가 나오는 상황이었으니까 금액이 좀 더 됐겠죠 지금보다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데 어쨌든 니스랑 빌바오 무승부를 못 간 게 아쉽다. 그러니까 조합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 이제 한 폴더로 틀린 조합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메인은 다폴더로 가다 보니 언어버는 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마인도 좋아 보여서 갔고, 결국에는 그 맨유 뭐 그 에스터 저 풀럼 이프렌 그리고 뭐 툴루즈 승 요것도 빼기 좀 애매해서 결국 무승부를 뺐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0대2로 지가다가 2대2로 비기고, 빌바오도 소시가 선제골 넣는 거 보면서 아 그래 안 가길 잘했다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비겼더라고. 그래서 결국 매번 가던 무승부 갈 때는 안 되고 조금 적중률 떨어져서 살짝 무승부를 조합에서 뺐더니 이게 또 적중이 되고, 참 이게 아다리가 안 맞으려면 또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메인을 적중해서 다행이지 레알도 1대1로 비겨서 끝났으면은 멘탈이 아마 나갔을 겁니다 더. 왜냐면 무승부라도 이제 적중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무승부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메인 적중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이득을 봤습니다.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아, 역시 낮은 배당 무조건 낮다고 해서 안 가기보다는 확률 높은 거 일단 기본적으로 잃지 않을 정도만 이제 가고, 나머지 이제 고배당이나 뭐 중배당에서 놀아야 되는데 어제는 운이 안 따라준 거죠. 그래서 오늘 앞에 얘기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세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결론은 승무패 10개 맞았다. 첫날 다 맞았지만 뒷날 3개밖에 안 맞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도 경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 목요일도 뭐 지난주보단 경기가 많지 않아요. 챔스 유로파가 없기 때문에 해서 이번 주는 주말이 좀 많기 때문에 주말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뭐 평일에 뭐 그냥 건너뛰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세 경기 우디네세, 선더랜드, 마요르카 가기 전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도 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일찍 왔기 때문에 뭐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우디네세 로마. 자,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로마 상대로 홈에서 최근에 한 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즉 연패 당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뭐 최근 들어서 우디네세가 로마를 잡은 적이 몇 번 없어요. 그래서 상성은 로마가 좋다. 그리고 로마가 지금 홈 원정 포함해서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6연승 중입니다. 우디네세 상대로. 그만큼 최근에 로마는 우디네세 상대로 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결장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 우디네세가 승점이 14점 차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비해. 우디네세가 딱 비빌 수 있는 건 딱 하나, 득점. 이 로마가 세리에 팀 중에서 실점이 가장 적거든요. 13골. 근데 이제 상위권 팀 치고는 또 득점이 가장 낮습니다. 20점대, 27골. 다른 팀들은 뭐 30골 다 넘고 그랬는데, 우디네세가 그래도 이제 25골 넣고 있으니까 2골밖에 차이 안 나죠. 근데 우디네세가 이제 실점이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 더군다나 로마는 실점이 적고, 그래서 거의 한 2.5배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 실점이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가 뭐 득점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실점에서 많은 차이를 두고 있고, 그나마 이제 뭐 홈이면 해볼만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원정에서 승이 더 많습니다. 우디네세. 그리고 로마도 워낙 무승부가 이제 없는 팀이기 때문에 홈이나 원정이나 승수는 똑같아요. 7승으로. 홈이든 원정이든 실점이 다 적고, 그래서 원정이라고 해서 로마가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도 결장들이 있고, 미드필더의 최근 결장, 그리고 공격에도 기존의 장기 부상자의 뭐 자니올로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결장 부분도 그렇게 좋진 않다. 거기다가 어쨌든 상성도 밀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로마가 그만큼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로마 입장도 봐야 되기 때문에 로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파나티나 원정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일정이 우디네세보다 안 좋습니다. 다만 이제 결장 부분을 보면은 디발라, 퍼거슨, 도브비크, 엘샤라이하고 도브비크는 조금 이제 부상당한 지 됐고, 그 뒤로 이제 퍼거슨하고 이제 디발라인데, 최근 부상은 이제 미드필더 한 명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래도 부상자들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어쨌든 좋지 않다. 그 로마도 뭐 우디네세도 결장자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가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나티나 원정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물론 그때 퇴장 때문에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지금 리그에서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비겼단 말이죠. 홈에서 그 AC 밀란 상대로. 그래서 무승부 없는 기록도 깨지고. 근데 원정에서 보면은 뭐 질 때는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들도 은근히 좀 있어요. 다만 최근에 뭐 레체나 토리노 상대로 2대0으로 이겼고, 그리고 컵 대회 제외하면은 리그 4경기 3승 1무로 4경기 중에 밀란전만 실점을 했고 해서, 뭐 우디네세도 홈에서 인테르 한 골차, 지난 엘라스 3대1 승리, 그리고 홈에서 뭐 피사 아니면 라치오랑 비기고, 나폴리도 잡았던 거 생각하면 우디네세도 홈에서는 쉽게 안 지는 팀입니다. 아탈도 잡았었고. 그래서 우디가 홈에서 대패를 했던 경우는 볼로냐전 0대3.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네, 뭐 승리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라치오도 비기고 나폴리도 잡고 뭐 예전 아탈란타 아니면 최근 인테르 한 골차 등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로마가 이제 뭐 무승부도 한번 기록을 했고 파나티나 원정도 갔다 오고 그리고 결장자들도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배당을 좋게 안 주면 굳이 갈 이유가 없다. 지금 배당도 보면 1.7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디네세 2프렌을 갈 거냐? 그것 또한 애매합니다. 상성은 로마가 앞서는데 뭐 전 결장자가 많은 게 좀 걸리긴 해요. 유로파까지 갔다 온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가 잘한다고는 하지만 로마의 실점률을 생각해서 우디네세도 뭐 인테르나 라치오, 나폴리, 뭐 아탈 이기든 비기든 지든 본인들이 다득점을 못했거든요. 강팀들 상대로. 그래서 결론은 무승부까지 염두에 두면은 배당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언더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디네세 2프레는 배당이 별로고 뭐 로마가 그렇다고 최근에 원정에서 득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토리노 레체 상대로 다 2대0으로 이겨서 또 2대0 스코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1대1 아니면 우디네세가 나폴리 잡을 때처럼 1대0 뭐 아탈 잡을 때처럼 뭐 그런 로마가 이제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들도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언더가 가장 좋다 해서 언더를 보겠습니다. 저는 언더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경기 썬더랜드 버니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공개하죠. 3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따로 뭐 표시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썬더랜드 버니. 자, 썬더랜드가 홈에서 버니 상대로 딱 한 번 졌는데 최근이긴 합니다. 22년도에 챔피언십에서.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프리미어 경기고 자, 썬더랜드가 이 지금 순위를 보면은 번니보다는 당연히 좋죠. 승점도 2배 차이 나고 아까 이제 그 우디네세 로마 득점을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도 비슷해요. 득점은 오히려 번니가 한 골 더 많습니다. 썬더랜드가 득점이 좀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근데 실점이 적다 보니 번니는 또 실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점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둘 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한쪽은 마이너스 한 자리, 저쪽은 마이너스 두 자리입니다. 그래서 득실 차이가 꽤 많이 난다. 44실점이라 마이너스 19고 썬더랜드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지금까지는 번니가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더군다나 썬더랜드가 어떤 팀입니까? 원정에서는 못해. 득점도 한 자릿수. 원정의 득점이 한 자릿수인 팀이 두 팀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아직 1승 못한 울버햄튼 꼴찌. 그 다음이 썬더랜드예요. 그 정도로 썬더랜드가 원정이 안 좋습니다. 근데 홈은 다르다. 6승 5무. 유일하게 EPL 프리미어에서 아직까지 홈에서 진 적이 없는 팀. 맨시티, 아스널, 뭐 리버풀, 에스턴도 3패나 했고 브라이튼도 1패도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아직까지 무패인 팀이다. 그리고 한 자릿수 실점은 맨시티, 아스널, 썬더랜드 요 세 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득점도 뭐 적지 않아요. 18골이면. 그래서 이 홈의 극강인 썬더랜드를 번니가 과연 잡아낼 수 있을까? 번니도 원정 성적이 안 좋아요. 득점만 썬더랜드보다 높지 오히려 승점은 더 낮습니다. 5점으로. 썬더랜드도 원정 안 좋은데 번니는 더 안 좋아요. 득점 많아도 실점이 많기 때문에 커버가 안 됩니다. 득실도 더 안 좋고. 그래서 결장도 크게 없습니다. 이제 그리니트 자카의 그 부상 말고는 썬더랜드가 딱히 결장자가 없다. 그리고 번니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부상이 있고 나머지는 뭐 장기 부상자 또는 뭐 없기 때문에 뭐 그래도 결장 부분으로 보면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의 흐름을 봐야겠죠. 뭐 상성도 썬더랜드가 좀 더 좋은 편이고 뭐 홈의 압도적인 성적, 번니의 원정에
안 좋은 성적까지 합치면 지금 모든 상황은 썬더랜드를 가리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 썬더랜드가 웨스트햄한테 3실점 하지 않았습니까? 저 3대 1대 3으로 질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여전히 홈에서는 무패. 최근에 뭐 크리스탈 2대 1, 맨시티 비기고 리즈 비기고 뉴캐슬 잡고 뭐 본머스도 역전해서 잡고 아스날하고도 비기고 썬더랜드가 11경기를 비기면서 약팀만 만난 게 아니고 맨시티도 만나고 뭐 아스날도 만나고 원정에서는 뭐 리버풀 첼시한테도 안 졌던 썬더랜드 단순히 뭐 약팀 상대로만 잘한 게 아니고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승리가 많이 없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무가 좀 많아서 4연속 무승부도 있었고 근데 예, 홈이면 썬더랜드 쪽으로 봐야죠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번니가 가끔씩 뜬금없이 잘할 때가 있어요. 본머스전 비겼고 원정에서 그리고 최근에 리버풀 원정도 비겼고 토트넘까지. 그래서 최근 무패 흐름입니다. 얘네도. 얘네도 4경기 무패예요. 1승 3무. 무가 좀 많긴 하죠. 즉 컵대회 빼면은 리그 3경기 연속 무승부 중. 물론 울버햄튼전 이후에 승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 14경기인가? 그때 7연패하고 2번 비기고 2번 지고 다시 3번 비겼기 때문에 14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비겼던 경기들이 뭐 맨유에서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토트넘 그때 당시에는 마이클 캐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맨유 상대로 비겼고 리버풀 원정도 비겼고 그리고 예전에 본머스 비겼던 전적이라든가 에스턴이나 맨시티 상대로도 골을 넣었습니다.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썬더랜드가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예전에 리즈나 아니면 뭐 에버튼 뭐 비겼던 전적들도 있잖아요. 물론 뭐 뉴캐슬도 잡고 뭐 본머스도 잡고 최근 크리스탈도 잡아서 유리한 건 맞는데 이 번니가 최근에 무가 좀 있다 보니 그게 좀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질 것 같지는 않은데 무가 좀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당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썬더랜드 배당이 아주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1.61이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민 중인 게 아까 로마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실점도 그렇고 우디네세가 이제 강팀 상대로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하다 보니 이제 언더를 봤던 건데 썬더랜드는 가끔씩 이제 다득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언더가 좀 많긴 해요. 본인들이 뭐 0대0, 1대1도 많고 근데 뭐 2대2도 있고 최근에 뭐 홈에서 2골도 그렇고 그리고 번니가 최근 3연속 무승부할 때 홈이긴 하지만 2번 다 이제 2대2였고 해서 원정에서 다득점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승부가 걸리면 또 이것도 언더로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번니 프렌을 갈 수는 없잖아요. 이 프렌을 배당도 적고 해서 이것도 썬더랜드 승무 보는데 뭔가 무가 걸린다면은 언더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언더 배당이 그렇게 아까 로마처럼 그 정도의 느낌으로 같은 배당이지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결국 썬더랜드 승무 중에 선택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근데 결장자도 크게 차이가 없고 하다 보면은 뭐 그린트 자카의 결장이 더 클 수는 있겠죠. 번니에 비해선. 비중이 더 좀 높다고 보여지니까 경기도 거의 풀로 뛴 것 같은데 출전 시간도 많고 그러면 번니가 조금 더 이득일 수는 있겠지만 고민이 됩니다. 결국 승을 못 갈 거면 핸디 쪽으로 틀어야 되긴 해요. 예를 들면 승에서는 배당이 안 나온다 하면은 무나 핸디무 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썬더랜드 경기는 앞에 우디네스 언더를 봤기 때문에 이것도 언더 보긴 좀 애매하고 썬더랜드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해볼게요. 좀 그래도 번니가 뭐 요새 잘하고 있긴 하지만 원래 원정 잘했던 건 아니니까 썬더랜드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썬더랜드 승무.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하고 세비야. 가기 전에 처음 오신 분들 추천 그리고 유튜브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업보다는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제 멤버십 하려면 구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뭐 즐겨찾기보다는 라이브는 추천이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 세비야. 자, 어제 무승부까지 데려갔으면 적중했을 텐데 빼고 가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적중한 거, 손해보지 않았다는 거에 좀 포인트를 두고, 2월 어쨌든 출발이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득도 받고, 그래서 다폴도로 간 겁니다. 어떻게든 최소 3배는 나오게 만들어야겠다.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경기가 셀타비고, 나머지는 배당이 너무 낮거든요. 셀타를 빼면 한 2.2배인가 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셀타 좋아 보이는데 해서 데려갔는데, 전반 보니까 헤타페가 많이 유리한 것 같더라고. 셀타가 슈팅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운이 좀 따라줬다. 근데 어제 무승부를 좀 못 간 게 아쉽긴 해요. 헤타페도 승무패 무승부를 체크했는데 요새 무승부가 워낙 자신이 없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보이면 계속 노리도록 할게요. 무승부 원래 그러다 얻어 걸리는 거니까.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 세비야. 추천들을 많이 눌러주셨네. 추천 감사드리고, 이게 제가 통계를 낼 거예요. 뭐 1월달 통계도 낼 거고 2월달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조금 늦어지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이번 주부터 해볼 테니까 뭐 구독권을 뿌리든 뭐 특정 날을 정해서 조합을 드리든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 어쨌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마요르카 세비야. 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요새 잘합니다. 특히 일단 상성에서도 세비야한테 밀리지 않고, 그리고 이 마요르카 강등권에 있긴 하거든요. 지금 승점이. 근데 세비야하고 불과 3점 차. 득점도 4점 차. 그러니까 근소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따라잡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자, 홈에서 잘하는 이유가 4승 3무 2패. 잘 안 집니다, 홈에서. 그리고 세비야가 이제 원정에서 마요르카의 홈 성적보다 좋진 않아요. 그리고 마요르카가 이제 홈에서 플러스 1이거든요. 득실이. 그만큼 원정에 비해 득실 관리도 좋다. 그리고 결장자가 거의 없어요. 장기 부상자 수비 한 명 빼고는. 이러면은 아주 좋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무리키가 잘하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몰빵되어 있긴 합니다. 무리키한테. 마치 누구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걔가 어디였지? 헤타페였나? 오사수나였던 것 같다. 안테부디미르. 계속 이제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걔도 아마 팀 내에서 골이 걔한테 좀 몰렸던 그런 것 같거든요. 지난 뭐 비아레알전도 비기기도 했고,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14골이면 진짜 많이 넣은 거거든요. 근데 다른 공격수들이 많이 넣진 못했다. 어시를 좀 많이 했지. 어쨌든 결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도 출전 정지가 있고, 미드필더 경고 누적, 그리고 공격에 여전히 부상자들이 한두 명 정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요르카보다는 안 좋죠, 세비야가. 근데 일단은 어쨌든 상성도 마요르카가 비빌만 하고, 뭐 세비야보다 조금씩 뒤처지긴 하지만 홈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세비야가 최근에 다시 살짝 약간 올라오는 느낌? 빌바오도 잡고 엘체 원정도 비기고, 엘체도 홈에서 잘하거든요. 잘 안 지기 때문에 아마 한 번인가 엘체가 홈에서 바르시한테 졌으니까 2번 졌구나. 그러니까 비아레알 지기 전까지 무패였어요. 왜냐면 레알하고도 비겼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세비야가 뭐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패배도 많고. 근데 최근 들어 갑자기 다득점한 적도 있고, 어쨌든 두 경기 무패 중이기도 하고 해서 쉽게 볼 팀은 아닌데, 마요르카가 한 번 조금 지루노한테 이제 흐름이 끊기긴 했었거든요. 두 번밖에 안 졌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지로나입니다. 최근에. 그것도 올해 첫 경기. 그리고 원정에서는 AT랑 라이오한테 다 졌고. 근데 홈의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뭐 빌바오도 3대2로 이겼죠. 그리고 그 전에 뭐 엘체, 오사수나, 그러니까 무득점한 경기가 거의 없어요. 마요르카는 홈에서. 그러니까 뭐 두 골 넣은 경기도 있고, 세 골 넣은 경기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홈의 마요르카는 그래도 원정 세비야보다는 조금 더 낫다. 근데 세비야도 어쨌든 최근에 뭐 예전에도 뭐 득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득점력 면에서는 조금 더 좋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승무패 다 가능하다 봐요. 마요르카가 만약에 지로나한테 안 지고 계속 무패 흐름을 이어갔다면 마요르카 승무 사이드로 볼 텐데, 지로나한테 한번 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세비야가 어쨌든, 그러니까 지로나가 뭐 원정에서 아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못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세비야도 그거에 뭐 비슷한 실력이고, 그리고 뭐 결장자도 아주 크게 많은 건 아니고, 마요르카보다는 안 좋지만, 그리고 마요르카가 어쨌든 득점도 꾸준히 하는 대신에 실점도 꾸준하기 때문에 세비야가 최근에 다득점한 것도 생각을 하면은 배당 대비 저는 뭐 다득점 무승부라든가 뭐 마요르카가 이기든 세비야가 이기든 어느 쪽이든 실점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배당 대비 오버 좋아 보인다. 두 배면은 가볼만 하죠. 그래서 마요르카 세비야는 그냥 오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결론은 뭐냐면, 세 경기밖에 없지만 갈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가야 두 조합이죠. 뭐. 근데 정 갈 게 없으면 한 조합만 가면 될 것 같고, 어, 내일도 경기가 많진 않을 겁니다. 내일 한 8경기인가? 뭐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경기 수가 뭐 5경기 안 되고 해서 수요일, 목요일이 수요일도 경기가 한 8경기 되는 것 같고 해서 주말 되기 전에 그냥 소소하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2월 출발이 좋으니까 어쨌든 흐름을 좀 가져가야 되겠죠. 해서 아마 메인을 가져가고 고배당 측면으로 한번 뭐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 달은 이제 차차 공지를 올리겠지만 예전에 하려고 했던 이제 도전 미션도 할 거고, 아마 그건 주말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그리고 뭐 구독권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자주 방송에 왔다던가 뭐 추천을 뭐 눌러주셨던 분들, 뭐 그런 분들 선별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고정 시간도 정해질 겁니다. 웬만하면 너무 이제 예전 같으면 뭐 낮에 했다 저녁에 했다 막 이렇게 너무 이제 이 차이가 심했었는데, 뭐 최소한 아무리 차이 나도 뭐 한두 시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이제 고정을 하려고 주말도, 그러니까 다 정리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는 항상 라이브 이후에 올려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구독자 게시판도 방송이 끝나면 항상 올려 드립니다. 조합만 이제 좀 오래 걸려서 늦어질 뿐이지 뭐 분석 결과는 바로바로 올려 드리니까.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경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거의 4시 거의 다 돼서 켰는데 내일은 뭐 2-3시 정도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수요일은 일정이 있어서 아마 저녁쯤 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침 일찍 하기에는 배당이 안 뜨니까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저는 가보고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